자, 안녕하세요. 냉문입니다. 일단 그 냉문픽이 98승 87패가 됐죠. 오늘은 이제 그 호축 오버가 좀 많이 아쉽네요. 그게 물론 이제 제가 가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이 몰린 경기이기도 하고 뭐 그 경기에서 많이 낙이 되셨을 텐데 물론 이제 저도 뭐 이때까지도 그렇고 상대 전적도 그렇고 배당 흐름도 그렇고 오버가 너무 좋아 보였던 경기여서 충분히 그 경기 내용이 오버가 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뭐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 아쉽고 오늘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제 2승 1패인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이득은 거의 이득은 없죠. 이득은 없고 일단은 이제 남은 느바 시즌에 특히 이제 리그 마지막 이제 한두 경기, 두세 경기씩 이제 남은 상황이죠. 요 상황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뽑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하고, 느바는 이제 1라운드, 2라운드까지가 이제 가장 이제 전력차가 어느 정도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위로는 조금 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남은 느바 시즌에 일단 좀 집중해서 좀 승부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느바랑 이제 물부 이제 볼 텐데 이제 에트라고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일찌감치 내일 이제 엠비드 선수가 결장을 띄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필라델피아도 어떤 이제 특별한 동기부여라는 것이 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정에서 뭐 그렇게 무리할 이유는 사실은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하든 선수는 이제 저 맥시 선수도 이제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뭐 터커 선수도 이런 선수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원정에서 이 경기를 무리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동기부여는 애틀 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기준점이 이제 나왔다고 이제 보여요. 자 그러면은 과연 내일 경기에서 이렇게 큰 기준점을 줬을 때 애틀이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이거를 좀 받아 먹을 수가 있을 것이냐고 했을 때 생각보다는 필라델피아도 그 벤치에서 있던 그 선수들이 좀 괜찮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멜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도 이제 벤치에서 빠지는 거는 타격이 있다. 그리고 뭐 내일 아침에 돼서 맥시와 이제 터커 선수도 빠진다. 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필라델피아를 이제 뭐 폭망으로 이끄는 뭐 그런 이제 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애틀의 그 어떤 이제 수비력을 이제 따지자고 하면 그리고 애틀도 이 경기에서 사실은 승리는 가져가겠지만 그 애틀도 그렇게 무리한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필라델피아가 비비는 이제 그림으로 보고 필라델피아 스펜으로 볼게요. 이제 보스턴하고 이제 토론토인데 자, 보스턴도 마찬가지죠. 자 어느 정도 이제 뭐 거의 순위는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선수들의 이제 관리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토론토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겨야 될 이제 동기부여가 있는 팀이죠. 물론 이제 뭐 사실 토론토도 이제 거의 이제 플레이오프가 이제 확정이 된 뭐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경기에서 뭐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당 자체가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어, 보스턴이 이 정도의 배당,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뭐 배당을 받을 정도의 그 전력 차가 아니고 특히 또 보스턴의 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핸들러를 볼 수 있는 자원들이 이제 내일 GTD에 다 걸려있는 상황이죠. 뭐 스마트라든지 뭐 화이트라든지 브록턴이라든지 이런 핸들러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GTD에 걸려있다. 이거 경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선수들이 결정하게 되면은 이 경기가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내일 경기에서 이 경기가 어떤 경기 운영이 나올 것이냐고 했을 때 저는 두 팀이 그렇게 수비적인 부분에 물론 두 팀이 수비가 굉장히 강하지만 어 앞전 경기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저는 이 경기가 보스턴이 홈에서 그 무리하지 않는 운영 토론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 팀 간에 그 외곽 슛을 굉장히 많이 던지면서
수비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경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후바로 볼게요. 오늘 이제 경기 그 필라델피아 경기가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게 수비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외곽슛 위주로 공략을 하는, 물론 그 외곽슛이 뭐 다팅 한다고 했을 때는 뭐 개연도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수비를 빡시게 할 것 같지는 않다. 예. 자, 이제 브루클린하고 올챙입니다. 일단 이제 브루클린이 홈에서 그리고 이제 올챙이가 원정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8시 경기에서 배당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올챙이가 던졌죠, 경기를. 왜냐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오픽은 이제 포틀랜드가 오늘 경기에서 또 짐으로 인해서 오픽은 이제 사실상 이제 포틀랜드가 앞으로 더 이상 이기지 않는다고 하면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죠. 올챙이는 오늘 경기를 던지면서 포틀이 이겨주기를 바랐겠지만 그렇게 의도대로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자, 5픽은 이제 포틀랜드가 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제 6픽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6픽에 걸려 있는 팀들이 올챙이랑 워싱턴이랑 인디애나죠. 같이 34승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올챙이가 뭐 탱킹에 상관없이 이긴다고 하면은 오늘 경기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클불 상대로 이렇게 던지지 않았겠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올챙이는 절대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자, 그러면 자, 오늘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져줄 의사가 있는 팀을 상대로 브루클린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 이렇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사실 뭐 학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샌안토니오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죠. 포틀랜드가 무조건 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4쿼터에 이제 9점 차까지 벌어졌다가 겨우 역전승을 하는 상황.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상대가 져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뭐 핸디 같은 거는 사실은 장난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봐주다가 어차피 너희 져줄 거잖아. 그러면 그냥 봐주다가 역전승을 하는 그림. 그렇게 약간 시나리오를 써서 좀 이제 접전 상황에서도 이제 뭐 하는 그런 연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세나토니가 오늘 그런 연습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브루클린도 굳이 이 경기에서 물론 올챙이가 봐주는 거를 뭐 받아 먹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지만 뭐 굳이 이 경기에서 뭐 무리해서 뭐 부상자를 뭐 내서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뭐 부상자가 발생하면은 그것도 이제 낭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브루클린이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지 않는 운영으로 보고, 그렇다면 수비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수비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기준점 대비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그냥 이제 수비 열어주고 그냥 득점 따먹기를 하는, 그렇게 뭐 달리지도 않고 그렇게 뭐 스탯을 챙기는 뭐 그런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상대가 뭐 대준다고 하면은 점수 적당히 주면서 오늘 세나토니오처럼 점수 적당히 주면서 우리도 스탯을 챙기고 그리고 선수들의 로테이션을 고려해서 다양한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뭐 그런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뉴올리언스랑 이제 뉴욕인데, 자, 뉴올리언스는 이제 무조건 뭐 이겨야 되는 상황은 맞죠. 사실은 이제 이 경기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 사실 뉴욕은 어느 정도 이제 순위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랜들 선수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뭐 굳이 이 경기를 뭐 무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이유는 사실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뉴올리언스가 큰 핸디에 저배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브런슨 선수와 랜들 선수가 빠져 있다. 그리고 바렛 선수도 뭐 휴식 또는 이제 결장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올리언스가 이 경기를 무조건 잡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 경기를 잡을 것이냐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뉴욕이 경기를
그냥 집어 던질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굳이 뭐 비비거나 무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 그래서 부상을 이 나머지 선수들도 사실은 뉴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 왜냐면 뉴욕은 어, 확실한 에이스라고 할 만한 그 슈퍼스타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롤 플레이어들도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사실은. 뭐 랜들이나 뭐 브런슨, 바렛 이런 선수들은 뭐 슈퍼스타급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A 플러스급이 자원인 건 사실이지만 뭐 이런 선수들이 그 있을 때 이제 나머지 좀 퀄리티를 채워줘야 될 선수들이 빠진다. 뭐 로빈슨이라든지 뭐 그라임스라든지 키클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뉴욕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운영 속에 저는 뉴올 승과 뉴올 아이승. 자, 미러키랑 이제 멤피스인데 미러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순위가 더 이상 뭐 이제 역전될 가능성 없고 이제 확정됐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미러키는 아무 부담 없이, 특히 이제 또 부데놀저 감독의 그 성향상 확실히 딱딱 지킬 거, 이제 휴식이라든지 결장이라든지 이런 거 딱딱 지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 뭐 이렇게 아웃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나올 확률은 0%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라인업, 어, 이 라인업을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처참하죠. 처참한데 뭐 크라우더 선수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걸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술을 실험하는 그 정도 용도로 이제 선발로 나오는 거고, 벤치에서는 더더욱 사람이 없죠. 사실은 요 이제 벤치 멤버들이 선발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벤치 구간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멤피스도 사실은 뭐 세크라멘토랑 이제 2위, 3위를 이제 양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러키가 뭐 이제 이 경기를 사실상 던진 거잖아요. 던진 거고 홈이고, 이제 홈이지만 이제 던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라인업인 그 멤피스가 더 이상 여기서 결장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사실은 멤피스가 거의 승리를 가져가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근데 그럼 핸디까지 극복을 해줄 것이냐, 이제 봤을 때 지금 이제 멤피스랑 미러키의 그 벤치 자원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 지금 미러키가 벤치가 없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마인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 마인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마인으로 가기에는 조금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이게 이제 제 생각보다는 핸디가, 그리고 마인이 좀 기준점이 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 굳이 이 경기가 멤피스 그냥 일반 승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멤피스 승도 괜찮고 승과, 그리고 저는 이 경기가 오바 쪽으로, 그러니까 1순위가, 자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오바. 멤피스도 절대로 무리한 운영을 하지는 않죠. 미러키가 일부러 져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점수를 먹힐 것 같아요. 왜냐면 수비적으로 그렇게 뭐 강하게 할 것 같진 않다. 멤피스도 지금 시즌 막판에서 수비를 그렇게 빡시게 하는 팀들은 동기부여가 크게 있는 팀들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어느 정도 느슨한 운영을 하면서 공격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뭐 그런 이제 흐름으로 볼게요. 자, 댈러스랑 이제 시카고입니다. 댈러스가 이제 핸디가 굉장히 크죠. 지금 댈러스는 무조건 경기에서 이기고 오클라호마가 패배를 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댈러스가 이 경기를 뭐 잡아내면 이제 좋겠지만, 뭐 시카고도 마찬가지죠. 시카고도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순위가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원정에서 이렇게 무리할 이유는 사실 없기 때문에 라빈하고 이제 드루란 선수가 GTD에 걸려 있는 거죠. 휴식을 줄 가능성까지도 이제 존재한다고 이제 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댈러스 일반승이 가능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GTD에 걸린 선수들이 뭐 기어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뭐 댈러스 쪽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경기 내용이죠. 그리고 상황이죠. 뭐 댈러스 일반승을 한다고 하고 핸디 그 원오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경기가 댈러스가 물론 이제 야투적인 부분에서 홈에서 좀 괜찮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비가 좀 약한 부분이 사실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시카고도 마찬가지죠. 원정에서 댈러스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득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경기도 저는 어, 댈러스의 어떤 동기부여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댈러스가 지금 수비적인 부분에서 시카고를 뭐 틀어막아서 이긴다? 이런 것보다는 댈러스는 자기들의 장점인 공격력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카고가 어느 정도만 따라와주면 오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게 한 100에서 한 110점 정도, 이 정도는 해줘야죠. 물론 이제 라빈 선수, 드런전 선수가 많이 빠진다고 해도 한 100점에서 110점 정도는 해주고, 댈러스는 한 120점에 가까운 점수, 120점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오버 쪽으로만 볼게요. 핸디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장난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핸디가 클 때, 핸디가 굉장히 클 때는 수비력이 좋은 팀을 핸디 그 큰 뭐 10점 이상의 핸디를 갔을 때는 수비력이 좋은 팀을 핸디 그 마인슨을 가야 됩니다. 수비력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팀은 그 어느 선수가 그 팀의 수비를 상대로도 뭐 3점슛을 꽂고 돌파를 꽂고 점수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비가 안 되면 연득이 잘 안 되죠. 연득이 안 되면 결국에 핸디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승리는 할 수도 있겠죠. 댈러스라는 팀이 굉장히 최근에 고전을 했던 게 수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2군 선수, 3군 선수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 선수가 날아다닌다. 그 상대편을 보세요. 거의 수비가 좋지 않은 팀 상대예요. 그 선수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뭐 수비 강팀을 상대로 그렇게 날아다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느 정도 중상위권의 팀인데 수비가 잘 안 되는 팀 있죠. 세크라멘토라든지 이런 팀들, 뭐 댈러스라든지 이런 팀들을 상대로는 득포잡들도 날아다닐 가능성도 있다. 보여줬잖아요. 세크도 이제 유타 원정에서 보여줬었고 댈러스도 마찬가지죠. 샬럿 같은 팀들을 상대로 2번이나 졌죠. 그것이 수비가 되지 않는 팀을 상대로는 아무리 득포잡이라도 득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자, 세크하고 이제 골스인데, 자, 이 경기가 이제 세크라멘토가 1시간 상관으로 이제 경기를 멤피스랑 이제 경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이제 약간 그 뉘앙스가 그런 거죠. 세크라멘토의 그 주전 선수들을 경기를 봐서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세크라멘토가 사실상 이제 내일 경기에서 멤피스가 미러키가 던지는 것을 받아먹게 되면은 순위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굳이 무리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전들을 뭐 휴식을 준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멤피스가 미러키가 던지는 것을 못 받아먹을 리가 없다. 못 받아먹을 수 있는 라인업도 아니고 2위를 확정을 짓겠죠. 그러면 저는 세크라멘토는 자동으로 이 경기를 주전들을 대거 제외를 시키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 가장 좋아 보이는, 지금으로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사실은 언더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크라멘토의 주전들을 내일 갑자기 결장이 뜬다고 하면 기준점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의 현 기준점보다는 굉장히 뭐 한 7점, 8점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언더가 좋아 보이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결장이 뜨게 된다면 골스 승과 마인도 좋아 보인다. 굉장히 그 골스가 기본적으로 원정이긴 하지만 원정 골스는 믿을 수가 없지만 세크라멘토가 이렇게 주전들 모두 제외를 하고 가비지 멤버들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이 골스라는 이 짜여진 팀을 상대로, 짜여진 팀이죠. 골스라는 팀은 짜여진 팀을 상대로 이렇게 뭐 가비지 멤버들과 G리그 선수들을 가지고 상대를 한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핵마인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두 자리 최소 두 자리 수 이상의 마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게요. 일단 레이커스랑 이제 피닉스인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지금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피닉스 감독이 저 어떤 얘기를 했냐, 지금 뭐 전반전에만 주전들 뭐 크리스 폴, 부커, 뭐 듀란트 요렇게 요 선수들이 전반전에만 뛸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사실은 했죠.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뻥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뭐 피닉스가 레이커스 원정에서 지금 레이커스 현 그 선수들과 이제 폼과 이제 동기부여를 생각했을 때, 자 그럼 좋다 그러면 크리스 폴하고 부커하고 듀란트가 나와서 전반에 가비지를 만들 수가 있느냐 레이커스 상대로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선수들도 사실은 크리스 폴이랑 부커, 듀란트 선수도 전반전만 뛰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결장을 했으면 했지, 전반만 뛰고 하면 스탯 이제 이 선수는 뭐 스탯 충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 평균 득점이랑 뭐 어시스트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락을 하겠죠. 반밖에 못 뛰니까 경기를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 경기에서 백투백에서 그리고 전날 경기에서 뭐 덴버를 상대로 의외의 고전을 하면서 37분 뭐 40분 뭐 가까이 이렇게 뛰었죠. 뛰었다는 것을 이게 굳이 지금 듀란트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부커도 햄스트링 부상 계속 달고 사는 선수고 크리스 폴도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 내일 경기에서 동기부여가 만땅이 돼서 눈이 불을 켜고 달려든 레이커스를 상대로 대체 결정을 안 시키면 이거 무슨 의도로 하는 거죠? 무슨 의도로 이거를 주전들 무슨 의미로, 순위도 거의 확정이 됐는데 순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과연 무슨 의도로 이 선수들을 갈아 넣어서 괜히 부상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할까요? 저는 뻥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 아침에 어 뭐 결장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결장이 안 나오고 이 선수들이 모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도 저는 이거는 레이커스 승으로 가야 된다. 이거 레이커스 승은 사실은 이거 강승부 감이에요. 피닉스가 내일 그렇게 갈아 넣으면서 이기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핸디는 좀 애매하긴 하죠. 핸디는 애매한데 레이커스 승과 그 다음에 저는 이 경기는 이제 레이커스 승과 1순위가 레이커스 승이고 2순위가 언더다. 이 주전들을 선수들을 갈아 넣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의도로 지금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고 이 경기에서 주전 선수를 반을 쓴다, 반만 쓴다, 이런 이제 전반전만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은 병신짓이죠. 차라리 시원하게 결장시키는 게 맞죠. 그래서 내일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레이커스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선수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수비적인 이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야투의 기복으로 인해서 피닉스가 패배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선수들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느슨한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야투의 기복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레이커스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최근에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암적인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기준점이 좀 낮은 편이죠. 근데 저는 언더로 볼게요. 자 이제 물부인데, 오늘 제가 물부 경기는 두 경기 다 예상이 적중했죠. 그 샌디에고 프렌과 그 다음에 다저스 언더 요거 다 적중을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제가 적중을 했지만 어 지금 다 물부는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어, 오늘 맞춘 건 사실 운이죠. 그거는 예상대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 운이 많이 작용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물부를 예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즌 초반이고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몇 번의 로테이션을 돌아봐야지 이제 이 선수가 올해는 좀 작년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아니면 올해는 작년보다 완전 폭망했구나, 그리고 이제 타선의 짜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사이클을 돌고 나서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건데, 오늘 경기에서 타선이 폭발했다고 해서 내일 경기에서 당연히 타선이 폭발하느냐? 오늘 경기에서 15점 내고 내일 0점 내는 게 야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그러면은 최근에 가장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애틀란타,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샌디에고가 거의 이길 뻔한 상황도 있었죠. 하지만 요게 애틀란타가 접전 상황에서도 확실히 이제 타격적인 흐름은 많이 올라왔다. 그럼 내일도 이제 높은 이제 기준점을 줬는데, 지금 이제 마르티네스 선수를 이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뭐 믿을 만한 투수는 아니에요. 지금 거의 평범한 투수라고 봐야 돼요. 지금으로서 지금 지난 경기에서 이제 나왔 걸 봤을 때 애틀란타의 그 배터를 뭐 이 선수가 뭐 0점으로 막는다, 아니면 뭐 한 뭐 2실점으로 막는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좀 아니거든요. 지금 워낙 이제 애틀란타의 타자들의 타선 그 타격 감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마르티네스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털린다 라는 걸 가정을 뒀을 때,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슈스터 선수가 이제 과연 샌디에고의 타선을 막을 수 있겠냐라고 이제 가정했을 시에는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두 팀 다 최소 한 3점에서 한 4점 정도를 내줄 것 같아요. 그 이제 오바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이제 이게 내일 기준점이 이제 그런데 오바가 그 정도에서 이제 갈리는 건데, 오바 쪽으로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오바 쪽으로 좀 좋아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내일 경기는 이거는 다시 한번 샌디에고. 자,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은 애틀란타의 그 투수가 좀 만만치 않은 폼을 최근에 보여주던 투수를 샌디에고가 어느 정도 이제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승리를 할 뻔도 하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자, 내일 경기에서 그러면 애틀란타가 7승 1패를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샌디에고가 투수에 있어서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밀릴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뭐 동배당이라면 당연히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샌디에고 승도 이제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안전하게 본다고 하면은 샌디에고 프렌 쪽으로 볼게요. 자, 이제 미러키의 이제 우드로프 선수와 이제 플레어티 선수인데, 지금은 조금 비슷한 상황이죠, 사실은. 자, 두 선수 다 선발 다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투수들이고, 또 이제 또 부상 이후에 또 약간 부상 공백을 겪었다는 것도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최근에 어떤 어 이제 조금 더 이제 꾸준하고 경기에 많이 나왔던 선수는 이제 우드로프 선수고, 워낙 이제 최근에 좋아왔던 모습을 몇 시즌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당연히 무시할 수 없고, 이렇게 홈이죠. 무시할 수가 없고, 자, 플레이트 선수도 사실은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어떤 그 에이스급으로 성장해 줄 수 있는 포텐을 가졌다고 이제 봤는데, 부상 때문에 시즌을 날려먹고 복귀를 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또 괜찮았죠. 괜찮은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투수가 조금 스토프가 좋다고 이제 봤을 때, 지금 이제 기준점이 8.5점이죠. 8.5점인데, 저는 물론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이렇게 최근에 어떤 바타 흐름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경기가 저는 조금 저득점 흐름으로 그 두 선수의, 사실은 두 팀에서 에이스급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투수를 좀 공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내일 경기에서. 그래서 저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이제 콜로라도랑 이제 워싱턴인데, 이 우레나 선수가 이제 마이애미 시절에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지난 경기는 거의 뭐 재앙 수준이었죠. 재앙 수준이었고, 이제 오바의 화신이라는, 이제 마이애미 있을 때도 사실은 뭐 사실 오바의 신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고어 선수도 사실 좀 유망주 투수이긴 했는데, 뭐 그렇게 썩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한 모습이죠. 근데 지난 경기에서는 좀 괜찮은 이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워싱턴이 워낙 이제 지금 사실 타선에서 쳐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지금 뭐
뭐 있잖아요. 이제 칸델리니오 선수 디트로이트에서 왔던 선수고 뭐 다른 팀에서 거의 쓰다가 좀 뭐 버리거나 이렇게 한 선수들, 그리고 나머지는 유망주. 사실은 이 타선에서 과연 누가 홈런을 쳐주고 누가 타율을 리드를 해주고, 물론 이제 메네시스 선수가 이제 뭐 타격이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좀 괜찮은 부분인데, 사실은 뭐 장타자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타자도 마찬가지로 뭐 컨택의 장점이 있는 타자지. 그래서 이거는 워싱턴이 타선이 너무나 암울해요. 너무나 이제 암울하고, 반면 이제 콜로라도가 뭐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크게 타선이 뭐 폭발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타선의 차이가 너무나 크죠. 근데 이제 선발이 좀 우레라는 점이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콜로라도가 이 고어 선수 상대로 어느 정도의 득점을 해줄 것이냐가 내일 경기에서 이제 오노바를 이제 가르는 이제 그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콜로라도의 타자들이 워싱턴 그 투수를 충분히 저는 공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반대로 워싱턴도 상대가 우레라라면 어느 정도 한 3점에서 4점 정도는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 경기를 콜로라도 승과 그 다음에 오버로 오르막 기준점이 굉장히 높죠. 근데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은 콜로라도 승이에요. 투수가 이제 너무 우레나라는 점은 있지만 지난 경기만큼은 사실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워낙 이제 워싱턴이 빠따가 좀 암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대로도 그렇게 많은 점수를 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콜로라도가 워싱턴의 투수들을 충분히 두들길 수 있다고 보고 콜로라도 승과 오버로 볼게요. 자 이제 천사랑 이제 토론토인데, 토론토도 최근에 어떤 폼이 좀 올라온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 경기와 지지난 경기 그렇게 봤을 때 불펜들도 좀 괜찮았다. 근데 이제 이 토론토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은, 자 득점권에서의 타율이 조금 많이 낮다. 득점권을 좀 많이 못 살리죠. 충분히 훨씬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좀 타선의 응집력이 좀 부족한 모습. 자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천사도 마찬가지죠. 천사도 어느 날에는 이제 타선의 흐름이 좋아서 폭발을 하고, 어느 날에는 갑자기 점수를 아예 못 내고, 저 요게 이제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죠. 타선의 기복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투수를 봤을 때는 좀 솔리드한 선발로 이제 성장한 이제 산도발 선수, 산도발 선수가 좀 이제 괜찮은 투수고, 이제 일본전에서도 산도발 선수가 굉장히 잘 던졌었죠. WBC에서. 물론 이제 그 마무리 투수가 이제 그 다 말아먹어서 이제 역전패를 당했지만, 산도발은 어느 정도 이제 물부에서도 믿을 수 있는 투수가 됐어요. 그래서 쉽게 이거 산도발 선수를 공략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어떤 뭐 타선이라도 뭐 그렇게 탈탈탈 털리는 그 정도의 선수는 이제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 그럼 베시시 이제 어느 정도의 투수냐고 했을 때 사실은 오클랜드의 에이스였죠. 어 근데 이제 뭐 지난 경기에서도 뭐 탁탁 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베시 선수도 부상이 있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폼을 찾아가겠죠. 사실은 요 정도 털릴 만한 24.3 뭐 요렇게 방어율이 될 만한 투수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두 팀 간의 이제 그 상성을 봤을 때 조금 이제 이 토론토는 산도발 선수를 제대로 공략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천사가 그러면 베시 선수를 두들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쉽사리 털지는 못할 것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경기는 저는 언더로 볼게요. 자 이제 애리조나랑 이제 다저스인데, 사실 그 이제 번가나 선수랑 이제 커쇼 선수인데, 원래 이제
커쇼 선수가 애리조나한테 좀 많이 약한 모습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 물론 뭐 샌프란시스코한테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뭐 커쇼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뭐 부활을 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또 잘 던져줄지는 뭐 알 수가 없으나 지금 이제 애리조나의 어떤 타선의 그 무게감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막 타선에서 막 칠만한 타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문제. 아까 전에 제가 뭐그 말씀드렸던 워싱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지금 애리조나에서 뭐 칠만한 타자들은 사실은 뭐 마르테나 뭐 구레일이나 뭐 워커 이 정도가 쳐도 되고 롱고리아 선수는 사실 태물이죠. 어느 정도 이제 나머지 하이 타선에는 크게 뭐 기대할 만한 타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이 타선은 거의 공짜 수준이죠. 자,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어 번가노 선수 그러니까 번가노 선수가 사실은 이제 커쇼보다 더 이제 기량의 하락폭이 더 크죠. 그래서 이 번가노라는 투수가 원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스급 이제 투수였지만 이적을 한 이후로 그렇게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지금 번가노 선수는 구속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평범한 투수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에이스급은 절대로 아니고 지금 잘 봐줘야 한 3선발에서 4선발 정도. 3선발도 지금 어렵죠. 번가노의 구위를 가지고는. 그래서 이거는 다저스가 못 잡는 게 굉장히 이상한 경기예요. 그러니까 커쇼 선수가 뭐 번가노 선수만큼 못 던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타선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전혀 다저스가 뒤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다저스 승과 마인을 못하면은 그거는 이거는 뭐 더 이상 갈 게 없죠.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마인을 못 가는 거지. 이런 거 마인을 못 가면은 더 이상 이제 마인 갈 만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팀의 전력 차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내일 경기에서 다저스 승과 마인으로 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예상을 했고 내일 아침에 제가 중요하죠. 내일도 중요하고 뭐 모레도 중요하고 요번 주는 주말까지는 굉장히 이제 느바에서 유의미한 좀 이제 강승부 저는 강승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어, 이제 강승부 타이밍은 있어요. 느바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오클라호마를 택하긴 했지만 샌안토니오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죠. 왜냐면은 포틀랜드가 당연히 이길 의사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샌안토니오가 이제 탱킹을 방해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를 가지 않았던 거고 실제로 물론 이제 그 경기가 2점 차로 끝나긴 했지만 어, 샌안토니오가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무조건 이기려는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봐요. 오늘 경기에서 뭐 포틀랜드가 던진 것이죠 그 게임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머지 물부 시즌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느바 시즌에서 마지막 어느 정도 강승부를 할 사람들은 하실 분들은 해야 돼요. 저 배당이라도 막 이게 1.2배당이다 뭐 1.15 배당이다 이렇게 해도 여기서 좀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강승부로 땡기든지 하셔가지고 금액을 좀 크게 가시든지 하셔가지고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팀의 반대 이런 부분을 좀 땡겨야 되고 사실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제 나는 동기부여가 있는데 상대편은 동기부여가 없다. 이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럼 배당이 굉장히 낮겠죠. 근데 나는 동기부여가 있는데 상대편은 그냥 져도 되고 이겨도 되고 요게 2순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느바 시즌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동기부여가 있는 쪽으로 배당이 괜찮은 거. 그러니까 오늘 세나토니아 경기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속하는 거죠. 세나토니아는 이겨도 되는데 져도 되는 상황. 근데 포틀랜드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었죠. 자, 그런 경기가 2순위인데
그런 경기에서도 2순위 경기에도 좀 강승부를 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강승부를 가실 분들은 좀 크게 가서 이렇게 드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강승부라고 제가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제가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저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형님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금액을 좀 올려서 갈 만한 경기는 올려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손실을 본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잡선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8시 경이죠. 그때 제가 내무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